안녕하세요. 간해의 교수학습이론 제2편 교수 사태에 관한 강의입니다. 앞 강의에서 학습의 5가지 범주, 교수 이론과 학습 이론을 간단히 살펴봤고, 두 번째 강의인 여기에서는 간해가 제시한 교수 사태 9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강의 내용을 필요한 만큼 요약해보죠. 간해가 공통점이 있는 능력의 종류, 다른 말로 학습의 범주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학습 결과, 학습된 능력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5범주는 지적기능, 인지전략, 언어정보, 운동기능, 태도입니다. 이 범주들은 위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각 범주는 학습 방법이 각각 다르죠. 학습에 필요한 학습의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있는데요.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 조건에는 선수학습 능력, 그리고 내적 처리 과정, 즉 인지 과정이 있습니다. 교사,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 설계를 잘해서 단계별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외적 조건입니다. 간해는 수업의 절차, 교수 절차를 9단계로 제시합니다. 교수 사태 또는 교수 사태의 절차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한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학습의 5범주는 즉 지적기능, 인지전략, 언어정보, 운동기능, 태도 이 학습의 5범주는 학습하는 방법이 범주에 따라 다르다는 것, 그래서 교수 방법도 각각 달라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고 계세요. 본론 들어갑니다. 교수 사태. 앞으로 제가 교수 사태라고 하기도 하고 수업 사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이미 아시겠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요. 간해가 제시한 9단계의 교수 사태에는 어떤 것이 있나 먼저 보면 1단계 주의 집중 유도하기, 2. 학습자에게 목표 알려주기, 3. 선수 지식 회상을 자극하기, 4. 자극 자료 제시하기, 5. 학습자에게 안내 제공하기, 6. 수행 유도하기, 7. 피드백 제공하기, 8. 수행 평가하기, 9. 파지와 전이 촉진하기, 이렇습니다. 이 9단계의 교수 사태는 학습의 외적 조건인데 이 외적 조건은 학습의 내적 조건, 즉 학습 과정을 촉진시키려는 거예요. 학습 과정 역시 9단계예요. 1. 주의, 2. 기대, 3. 재생, 4. 자극 요소의 선택적 지각, 5. 정보의 저장, 6. 재생과 반응, 7. 강화, 8. 자극에 의한 재생, 9. 일반화인데요. 이 9단계의 학습 과정은 각 교수 단계에 상응합니다. 그리고 교수 사태의 1, 2, 3단계는 보통 수업의 도입부, 4, 5, 6, 7단계는 전개, 8, 9단계는 정리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지수가 많이 나오면 시작부터 하기 싫어지지 않나요? 저는 보통 그런데요. 9단계나 된다고 해서 미리 머리 아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수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 그게 주의 집중 유도하기였어? 아, 이건 그거였어. 이렇게 모두 다 아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용어를 갖고 이해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 사태, 즉 교사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제1단계 주의 집중 유도하기. 여러분이 선생님이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실에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이 들어오시자마자 학생들이 조용히 자세를 바로잡을까요? 그런 걸 상상하기는 좀 어렵죠. 어린이든 어른이든 수업 초기에는 대체로 좀 산만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죠.
쉽지 않아요. 제 경우에는 주의 집중을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돼가지고요. 나 왔습니다. 나 좀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존심이 좀 상하죠. 어떻게 주의를 집중시킬 것인가? 다른 교수 학습 모형에서도 수업을 시작할 때 주의 집중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간해도 그렇고 거의 비슷해요. 간해는 자극을 신속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주의를 집중시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사는 몸짓이나 목소리를 급작스럽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거나 간단한 일화를 들려주거나 할 수 있는데요. 간해 같은 예를 하나 소개하면 안전운전에 관한 수업이라면 충격적인 교통사고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제시되는 자료나 자극이 반드시 수업 내용과 관련된 것이어야 되나? 간에는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만 수업 내용과 연결시키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 주의 집중 유도하기는 학습의 외적 조건이에요. 즉, 교사가 할 일이고 학습자의 내부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 학습의 내적 조건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시켰으면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2단계 학습자에게 목표 알려주기. 목표를 알려준다는 것은 수업이 끝나는 시점에 학습자가 할 수 있게 될 것을 알려준다는 뜻인데요. 수업을 열심히 잘 따라오면 수업이 끝날 때 이러저러한 것을 이만큼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학습자들이 자신이 얻게 될 능력에 대해서 기대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학습의 내적 조건은 기대. 그런데 학습자들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목표 능력을 무조건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별 관심도 없고 쓸 데도 별로 없을 것 같으면 배우려는 동기가 생기지 않겠죠. 학습자들의 욕구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그런데 동기유발도 되고 기대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와 연합시켜서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자들의 기대를 유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목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목표는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첫째,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선생님이 가끔 수업 중에요.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수업 목표를 중간에 잠깐 잊어버리고 딴 길로 샜다는 말이죠.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무안하죠. 목표의 기능 둘째, 목표는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 학습자는 무엇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기서 무슨 능력을 어느 수준까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학생들이 수업 중에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나중에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런 거 시험에 난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시험에 났어요. 이런 말도 나오지 않겠죠. 무슨 능력을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꼭 밝혀야 합니다. 평가의 기준이 되니까요. 세 번째 단계, 선수학습의 회상 자극하기. 선수학습 또는 선수학습 능력이란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잖아요. 새로운 학습은 이전에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간에는 이러한 학습의 누적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3단계 선수학습의 회상 자극하기에서 교수자가 할 일은 학습자에게 사전에 학습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것을 새로운 학습에 연결 통합되도록 합니다. 오스벨의 용어로는 선행조직자 제시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결손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 및 심화 학습을 한다. 이때 학습의 내적 조건은 재생입니다. 기억, 재생, 회상 뭐 다 같은 말이죠.
간해가 선수학습회상 자극하기에 예로 든 것을 하나 소개하자면 학습 범주가 언어 기능이고 학습 목표가 전치사 뒤에 오는 대명사의 목적격 사용이라면 재생해야 할 선수학습은 학습자들이 전치사를 알고 있어야 되고 목적격 대명사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시간이네요. 9단계 중에서 1, 2, 3은 도입이었고 이제 전개부로 들어가면서 4단계 자극을 제시하기 본격적으로 새 학습과제로 들어가는데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니까 새로운 학습의 초기 단계잖아요. 학습자가 아직 모르는 내용이니까 교사는 자료를 제시할 때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데 이때 자극 특성을 명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극 특성을 명확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학습자가 중요한 부분에 더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려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자극 특성을 명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제시하는 자극 자료가 그림이나 도형인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도록 굵은 선으로 표시하거나 글자인 경우에는 진하게 쓰거나 밑줄을 긋거나 또 설명할 때 목소리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음의 높낮이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중요한 부분의 변별적 특성을 강조하자. 여기서 학습의 내적 조건은 자극 요소의 선택적 지각입니다. 이쯤이면 여러분들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도 됐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게 있어요. 간해의 교수 사태를 배우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학습 범주와 그리고 학습의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학습 범주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간해 인용으로 다시 반복합니다. 수업 사태로서 제시되는 자극은 구체적인 학습 상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자극의 내용은 목표로 설정된 능력의 범주에 따라 각기 다르다. 4단계에서 교사가 새로운 자극을 제시했고 학습자들은 새로운 것을 배웠죠. 배운 걸 금방 잊어버리면 허무하잖아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5단계 학습 안내 제공하기 또는 학습 안내 및 지도 단계입니다. 즉 학습 자료가 장기 기억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내적 과정을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간해의 표현으로는 가능한 한 자극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의미론적 약호화라고도 하고요. 학습 자료가 장기 기억에 유의미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교수자가 해야 되는 일은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이용하여 자료를 구조적으로 제시할 것,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원리, 개념, 또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일이에요. 이때 학습의 내적 조건은 정보의 저장입니다. 5단계까지 뭘 했냐 하면 학습된 것이 장기 기억에 저장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학습이 어느 정도 확고해졌습니다. 6단계는 이제 학습자가 새롭게 학습된 능력을 보여줄 차례인데요. 간해의 말로는 학습자들이 아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으니 학습된 능력을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6단계 수행을 유도하기. 연습하는 단계예요. 교사는 학습자에게 연습하고 실행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때 질문을 통한 연습일 수도 있겠고 학습자가 행동을 해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명료하게 해야 하고요. 인지적 수준에 맞게 진위형, 단답형, 완결형, 선다형, 행동형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유도하는 6단계에서 학습의 내적 조건은 재생과 반응, 전개부에 속하는 6단계에서
학습자가 새롭게 학습된 능력을 보여줬죠. 그러면 이제 7단계에서는 교수자가 그 학습자가 보여준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느 정도 정확했는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줘야죠. 7단계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7단계 피드백을 제공하기. 교사가 학습자가 연습한 결과에 대한 지식, 즉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학습자마다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도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일제 교수로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에서의 수업은 개별 처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피드백의 종류에는요, 맞았다, 틀렸다를 알려주는 정오 확인 피드백, 설명을 해주는 설명적 피드백, 틀린 것을 고쳐주는 오류 교정 피드백 등이 있는데요. 피드백은 말이죠, 그 자체가 학습자에게 강화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학습자가 제대로 해냈을 때 적절히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은 피드백이자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7단계 피드백 제공하기 위해서 학습의 내적 조건은 강화입니다. 피드백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반응에 대해서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정오 판단에 그치는 것보다는요. 오답인 경우에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해주는 정보적 피드백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수업을 크게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로 나눌 때 말이죠. 4, 5, 6, 7단계는 전개부에 속합니다. 슬슬 수업 시간이 끝나가고 정리할 때가 되면 정리부로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배웠죠? 연습도 했죠? 피드백을 통해서 제대로 학습했는지도 알았죠? 이제 진짜로 배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단계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8단계 수행을 평가하기. 학습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목표 관련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여기서는 형성평가예요. 평가라는 건 도대체 왜 하는 거냐? 평가의 기능은 새로 배운 능력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안정성을 가지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이미 배운 내용을 굳힐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습도 연습이죠. 8단계인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습의 내적 조건은 자극에 의한 재생입니다. 이제 드디어 간해의 9가지 교수 사태에서 마지막 9단계 파지와 전이를 증진시키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파지, 재생, 인출, 전이, 일반화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9단계 교수 사태예요. 파지와 전이 증진시키기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때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오래 기억하고 또 나중에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배운 것이 이후 학습에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배운 내용을 다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죠. 오래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것이 파지, 재생, 인출이고요. 학습한 것이 이후 학습의 기초가 되고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전이이고 배운 내용을 다른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입니다. 파지와 전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학습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파지를 위해서요. 학습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이론을 배우시면 거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시연, 유의미한 부호화, 정교화, 맥락화, 효과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단서의 수를 늘려라, 연습 많이 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의 내적 측면은 일반화, 이 앞에 전이 이런 거 붙여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해가 제시한 교수 사태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강의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잖아요. 표를 하나 가지고 간해 이론 개관해 보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표인데요. 보시기에 글씨가 좀 작죠? 간해는 학습의 범주 또는 학습이 목표로 하는 능력을 언어정보, 지적기능, 인지전략, 운동기능, 태도 이렇게 5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학습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 즉 학습의 내재적 조건과 외재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때 내재적 조건은 선수학습 능력과 학습자의 내부 인지 과정이고 수업이란 것은 이 내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외부에서 돕는 것입니다. 즉 외적, 외재적 조건이에요. 외재적 조건에는 뭐가 있냐 하면 동기유발, 연습기회 제공, 피드백 제공, 강화, 보상 등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이 이 부분이죠. 외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수자는 수업을 하기 전에 교수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교수 설계 전략에는 교수 내용 선택과 계열화가 있고요. 이에 기초해서 교수 사태를 구체화한 것이 9가지 교수 사태예요. 9가지 교수 사태, 주의 집중, 목표 제시와 동기부여, 선수학습 해상, 자극자료 제시, 학습 안내 제시, 수행 유발, 피드백 제공, 수행 평가, 파지와 전이 촉진까지. 이 강의에서는 여기 표에 나온 교수 내용 선택과 계열화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요. 요건 행동주의 이론에 나오는 강화다. 요건 정보처리 이론에 나오는 주의 집중 인출이다. 이렇게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간의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하고 정보처리 이론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강의를 만드는데 로버트 간의 교수학습 이론, 전성현 외공역 학지사, 변형계 교수학습 이론에 의해, 전성현 외 현대 교수학습에 의해, 한정선 외 교육공학 인포맵을 통해 찾아본 뿌리와 줄기 외에 여러 책을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